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는 네, 식물성 채식이 있고, 이게 오른쪽에는 네, 육식이 있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잠깐, 동남부 야영회를, 제가 이제 갔을 때 저희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분들의 대화를 잠깐 엿들어 봤어요. 네, 그분들이 한참 하신 얘기가 암에 걸리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육식을 하면 암을 예, 잘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육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육식을 먹는 사람이 암에 잘 견디고 또 치료도 잘 된다. 그리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암에 잘 걸리더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한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동남부 야행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런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분, 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그 루게릭 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루게릭 병에 이제 걸리면서 이분은 사실 3, 40년 아주 철저하게 채식만 하셨던, 건강식을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루게릭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채식을 정말 건강식을 철저하게 한 3, 40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가 루게릭병에 걸렸지? 그러면서 이제 루게릭 병이라는 거는 근육이 점점 소실되고 마비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굳어서 죽어가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 그분 옆에 있는 지인들이, 그 지인들은 다 재림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장로님 고기를 드세요. 이제 근육이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들의 말을 듣고 3, 40년 동안 계속 건강식하고 유제품도 안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계란도 안 드셨다고 해요. 이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분의 가족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이제 근육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기를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생선도 먹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계속 먹었던 사람들은 이 장에 그죠? 우리 장에는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계속 먹는 사람들은 장에서 어떤 그, 그 균들이 이렇게 박테리아가 만들어질 때 그 고기를 잘 소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3, 40년 동안 고기를 전혀 먹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이렇게 드시면 전혀 그다음에, 소장, 췌장, 이 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쇼크를 받아요. 3, 40년 동안 들어오지 않는 고기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생선도 들어오고.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이 병에 걸리면 내가 육식을 먹어야 되나, 라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정말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채식만 해서 그럴까? 그런 분들을 제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못한 것일까요? 정말 육식에 답이 있는 걸까요? 정말 육식을 먹어야만 암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엘렌지 화이트 여사에게 주신 이 건강 기별은 그렇다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답이 가장 맞는 답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주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과 또 우리가 치료 봉사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음식에 대해서 바르게, 그 다음에 현명하게, 그 다음에 올바르게 알지 않으면 우리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고 육식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음식은 자기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죠? 병자를 치료하다 저도 굉장히 건강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건강식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지만 저도 루마티즘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라고 이제 그런 고민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나중에 역추적해서 제가 왜 루마티즘에 걸렸는지 그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육식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치료봉사자가 되고 또 이렇게 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건강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병을 통해서 혹은 어떤 기별을 통해서 아니면은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강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오랫동안 하셔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잘못된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기회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각 개인마다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채식하고 육식 이빨 구조가 한번 봐봐요. 사람이랑 초식 동물은 이빨 구조가 비슷해요. 그죠? 네, 이런 풀을 먹고 식물을 먹고 또 곡식이나 견가루를 이렇게 맷돌처럼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이빨 구조예요. 그런데 이 잡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을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육식 동물을 하는 이 동물들의 이빨이 더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묻고 이렇게 물고 뜯고 찢어야 되니까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훨씬 더 잡식 동물보다는 이빨 구조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초식 동물과 사람과 이 잡식 동물, 육식 동물의 이 이빨 구조가 정말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초식 동물처럼 이빨이 비슷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태초에 우리에게 식물을 먹도록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식동물의 도구는, 그죠? 예, 칼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은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육식 도구는 이 칼과 이렇게 찌르는 그런 포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거가 있어야 이렇게 먹게 되죠. 물론 젓가락질 잘하시는 분들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드시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이 도구들이 다르죠. 자, 채식 식물성 그리고 육식 동물성 과연 어떤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채식 식물성에는 물이 있어요. 모든 과일과 모든 채소, even 곡식 씨앗에도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물은 그 과일 속에, 그 견과류 속에, 그 곡식 안에 들어있는 증류수물이에요. 그야말로 순수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동물성에는 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피와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식물성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지만 동물성에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성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지만 이 동물성에는 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물성에는 섬유소가 들어있지만 이 동물성에는 섬유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성에는 항암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이 육식에는 젖산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이 유황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은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피해순환을 이렇게 막힘없이 그렇게 해주지만 이 동물성에는 혈액순환을 막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자체가 굳어버리잖아요. 우리 그 닭고기를 먹고 처음에 뜨거울 때는 기름이 이렇게 뭐랄까 액체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냉장고라든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 마찬가지예요. 오리고기 다 마찬가지예요. 생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가운 데 뒀을 때 그 기름이 굳어요. 그죠? 그 기름이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이렇게 막히는 구조가, 예, 그런 기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에는 건강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그죠? 예, 모든 짐승과 모든 이 사람에게도 씨앗을 통해서 이런 혈육을 번성하라. 그렇게 했듯이 그 씨앗에 씨가 건강의 씨가 들어있으면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성에는 질병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과연 질병의 씨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지금 이건 돼지고기인데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육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새꼬랑이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은 누구를 위해 예, 죽어야 될까요? 네, 사람에게 잡혀먹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예, 정말 잔인하게 죽고 정말 이렇게 해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죽는가 잡혀먹기 위해서 이게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잡혀먹지 못하는 고기들 이게 왜냐하면 이 케이지 풀이가 아닌 케이지 안에 이렇게 갇혀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질병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그대로 생매장을 하게 됩니다. 뭐 돼지뿐만 아니라 뭐 소, 그다음에 뭐 닭고기, 오리고기 말할 것 없이 이런 짐승들이 예, 병에 걸리면 이제 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병 걸리는 짐승들도 고기로 다 판매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매장하는 질병은 이제 어떤 감염에 예, 이렇게 TV에 알려진 감염에 걸렸을 때만 생매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의 고통과 이 환경 오염은 어때요? 예, 엄청난 환경 파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류독감. 조류독감은, 네, 앞으로도 이 조류독감이 올 거예요. 예, 그죠? 이 조류독감은 이 조류라는 이 새 종류,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를 하거나 그 어떤 그 조류에 관계된 일을 하거나 거기에 접촉을 하거나 이 새 종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다 조류독감에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류독감에 뭐라 하죠? 이 바이러스가 이미 몸속에 고기를 통해서 들어가 있고 또 그걸 접촉해서 만짐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류독감 걸릴 확률이 안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훨씬 더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돼지독감. 돼지독감은 역시 돼지고기를 먹거나 혹은 돼지를 만지거나 사육하거나 돼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돼지독감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질병이 사람 유전인자 DNA하고 결합을 해서 그 질병이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거나 생간을 먹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손모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돼지에게 갖고 있는 질병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질병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조류 독감이 올 거라는 경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의 다음 전염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에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젖소예요. 젖소를 통해서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다는 보고가 잇따랐다는 겁니다. 지금 잇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이 25 내지 5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렸습니다. 치사율로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가져온 코로나 19을 능가한다. 그리고 코로나 19은 사망률은 0.6%에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 TV 뉴스 보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감기 환자, 그렇죠? 이 감기 환자보다 사망률이 코로나도 감기에 속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감기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이 코로나에 죽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질병이나 암으로 죽은 숫자보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 숫자가 더 적은데 이제 너무나도 이 TV에서 그렇게 많이 죽은 것처럼 보도하니까 굉장히 많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육식과 질병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의사들은 인간 가족 중에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기인함을 안다.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몇 배나요? 두 배가 아니고 10배나 증가된다. 동물들이 병들어 있다. 그들의 고기를 먹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 속에 질병의 씨를 심는다. 또한 우리가 유행성 및 전염성 질병에 접하게 되면 우리 몸 조직은 그 질병을 저항하지 못한다. 자, 이 글이 다 이제 뒤에서 어디에서 이 글이 이제 나왔는지 나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을 모르고 사는 짐승들이 극히 드물다. 많은 짐승들이 빛과 맑은 공기와 건강에 좋은 음식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우리 사람도 뉴스타트가 필요하잖아요. 맑은 공기, 좋은 영양, 햇빛, 그리고 좋은 공기 이런 게 필요하듯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저기 고기 덩어리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고기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이제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도 사람처럼 좋은 맑은 공기, 건강에 좋은 음식,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핍되다 보니까 말미암아서 심한 이제 고통을 받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살이 찌는 것은 밀폐된 축사에 갇혀서 운동을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 살이 쪄요. 그래야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불쌍한 짐승들은 외양간과 마구간에 남아있는 더러운 독소가 섞인 공기를 호흡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폐는 불순물들을 흡입함으로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질병이 간 부위로 옮겨지게 되고 그 짐승의 전 체내가 병들게 된다. 병든 짐승들을 도살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이런 유독성 동물의 고기를 마음 놓고 사서 먹는다. 육식이 이제까지 위생적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는 안전하지 않다. 암, 종기, 폐병은 대개 육식의 그 원인을 두고 있다. 네, 가려 뽑는 기별 2권에 그리고 교회 보내는 권면 5권에 이 이야기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혈액 속에 독소가 생기게 하고 저들에게 질병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저희가 먹은 육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순전히 육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 때문에 죽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즉시로 육식의 결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저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서 1, 2년 안에 병이 든 건 아니거든요. 3, 40년 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그 작용을 하고 있지만, 육식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당분간 그 작용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육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 내가 고기를 먹다가 고기를 끊었더니 흔히 나는 굉장히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하고 그런 현기증도 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삶에도 어떤 의욕이 없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육식을 끊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육식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류의 식물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혈액의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니까 먹지 않으니까 건강식을 하게 되면 먹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호전 그런 증상이라고 명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심히 더 먹고 싶어 하게 돼요. 육식을 며칠 끊으면 먹고 싶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런 것들이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먹게 돼요. 먹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치 주객이 술잔을 단념하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루 만에 음식 계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육식에서, 채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때는 단번에 이렇게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고, 또 육식을 안 하면 이렇게 힘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건강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교회 보내는 권면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육식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고기가 저희 식사의 일부를 형성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육식에 대항해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내게 제시되었다. 육식을 함으로써 동물적인 성질이 강화되고 영성은 약화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육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건강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인도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육식과 이게 품성 형성인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산물을 먹고 살도록 하신 당신의 원래의 계획은 창세기, 그러니까 백두 에덴이죠. 그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원래의 계획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거듭 보았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육식을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떠나갈 것이다. 예. 만일 육식이 신체 조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계속 육식을 한다면 그 결과는 그대가 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육식에 관한 계획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태도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복음전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기 먹는 사람의 대장은 한번 보세요. 이 대장이 아니 상당히 이렇게 지저분해요. 용종도 나와 있고 선종성 용종, 뭐 가족성 용종 이렇게 나와 있고 교양성 대장염도 나와 있고 크론 디지도 나와 있고 결국 직장암, 대장암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육식을 하시는 분들의 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식. 이제 우리가 과연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육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어요. 채식. 봐봐요. 색깔부터 참 아름답죠. 고기 색깔은 다 똑같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빨갛고, 이제 끓이면은 이제 이렇게, 죽은 색깔이죠.
이 채식은 참 예뻐요, 색깔이.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이죠. 채식의 도구는 젓가락과 숟가락이에요. 그죠?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그죠? 도구부터 다르죠? 자, 식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의 몸은 생명체이죠. 그죠? 살아있는 기계는 다 생명체예요. 그죠? 생명체란 생명에 반응하는 몸을 뜻하고 생명 현상이란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뜻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에너지가 없으면 죽어요. 그죠? 에너지의 근원은 빛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물리적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 물리적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생물학적, 즉 생화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바꾸는 일을 바로 식물이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강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배터리로 축적을 해요. 식물 안에 배터리를. 그 배터리가 바로 씨, 열매, 잎, 줄기, 가지, 뿌리입니다.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생화학적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화된, 즉 태양 에너지를 피해 공급을 해줘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의 원소로 인간을 만들었죠. 빛, 태양, 흙은 사람이 생명 에너지원의 공급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사람의 몸과 흙은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에서 살아야 하고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태양 에너지를 저축을 해요. 또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번성을 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무기 원소들은 태양 강선에서 오는 수많은 에너지 원자에 의해서 살아있는 유기 원소로 변환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실과 채소와 곡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가 풀만 먹고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때문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함유된 배터리화된 식물을 사람과 누가 먹어요? 초식 동물이 먹습니다. 씨, 열매, 잎, 가지, 줄기, 뿌리를 먹었지만 실제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농축된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과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과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그 사과 속에 있는 실제적인 태양 에너지를 농축된 에너지를 제가 먹은 거예요. 그 에너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 거죠. 자, 식물이 강합성으로 농축된 에너지를 초식 동물이 먹어요, 먼저. 그죠? 초식 동물이 이런 농축된 에너지를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기, 계란, 우유예요. 그죠? 동물과 사람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에너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 에너지를 축적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식물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축적된 배터리, 그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바로 우리에게 그 태양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동물을 잡아먹으면 그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식물의 잎이나 줄기, 씨, 가지, 뿌리에 배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먹고 태양의 에너지를 몸 안에 집어넣어요.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신진대사라고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되려면 태양 에너지가 농축된 그대로의 된 생채식이나 이 야채식, 과일식, 곡식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고기나 계란이나 우유는 일단 초식 동물이 에너지를 한번 쓰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써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생된 에너지에 속해요. 재생된 에너지와 그죠? 신에너지는 전혀 달라요. 그것을 다시 굽거나 튀기거나 삶고 과일하면 방전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꽉 차 있는 그런 식물성을 먹었을 때는 이 태양 에너지, 빛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 고기를 먹을 때는 무슨 에너지를 써요? 재생된 에너지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 이거를 가열하고 튀기고 삶고 이렇게 하면 방전된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굉장히 그 에너지가 금방 방전이 돼요. 금방. 예,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나 열매 줄기
씨나 열매, 줄기, 뿌리를 생채식으로 먹을 경우, 이렇게 생채식이든 이렇게 먹을 경우 신품 배터리가 그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질병을 치료하고 좋은 피를 만들고 이제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거죠. 식물을 먹고 우리 몸에 신품 에너지를 넣느냐, 아니면 한 번 쓰고 만들어진 고기, 계란, 우유를 먹고 재생 에너지를 우리 몸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열하고 끓이고 튀기고 볶아서 방전 에너지를 넣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현명한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선택을 할 때 그 축복이, 그 순종에 의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야, 참고